비행기 창밖으로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중동 한복판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해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다니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만과 UAE에서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 그리고 청정수소까지 연결된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았는지 그리고 프랑스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 뜨거운 땅으로 직접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저는 마리엔느 몽투아르, 프랑스의 한 에너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서부 발전과 민간 기업들이 중동 지역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한국 서부 발전은 오만 마나-1 태양광 발전소 500MW를 성공적으로 준공했고 현재 UAE 아즈반 태양광 발전소 1500MW 건설에 한창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만 이브리 3 사우디 라운드 6 UAE 아부다비 PVO 같은 입찰 사업에도 도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 사업이 단순한 태양광 발전을 넘어 청정수소 공급망 확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최근 청정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량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은 풍부한 일사량과 안정적인 기후, 그리고 저렴한 부지 임대료까지 갖추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이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청정수소 생산에 활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혁명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를 포함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 중동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생산망을 구축한다면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에너지 정책에도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동 지역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전략적 배경이 있을까요?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원전,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중동에서 이토록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중동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중동에서 진행되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저는 현지 전문가들과 프랑스의 관련 인사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오만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아흐메드 알바크리 국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철저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문제 발생 시에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신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협업 과정에서의 태도와 책임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UAE 아부다비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현지 기업 관계자 무함마드 라시드 씨를 만나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더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가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죠.
또한 팀워크가 강한 문화라서 프로젝트 진행 시 협력적입니다. 무함마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 기술자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조율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관련 인사들도 한국과의 협업 경험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재생에너지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능력과 유연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길고 복잡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신속하게 최적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합니다. 이 차이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요?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 엔지니어 장 피에르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끝까지 해내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혀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을 새우더군요. 이런 태도가 한국을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만든 것 아닐까요? 저는 한국인들의 강한 책임감과 신뢰, 그리고 실용적인 태도가 단순한 기술력 이상으로 국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협업하면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기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팀원들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프랑스 기업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협력이 앞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확신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중국과 일본 기업들과도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국의 기업 문화와 협업 방식을 비교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확실히 차별화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과 협력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그들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굉장한 자원을 쏟아부으며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대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중국 기업과 함께한 프로젝트에서 예산 초과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은 추가 예산 확보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서는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예산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작업을 병행하며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 기업과의 협력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철저한 사전 계획과 디테일한 절차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와 의사결정 속도의 지연이 문제로 작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일본 기업과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예기치 않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돋보였습니다. 프로젝트 도중 변수가 발생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현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직접 현장에 나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해결책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빠른 대응력은 프로젝트의 일정 준수뿐만 아니라 협력 파트너들의 신뢰를 얻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협업 방식에서 두드러진 점은 팀워크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개별 전문가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동 지역 프로젝트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 기술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반영하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협업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프랑스가 이 과정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 협업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그들의 근면성과 팀워크뿐만 아니라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바쁠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일정이 마무리되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즐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프랑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음식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면 늘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이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일하는 것이 한국 문화의 강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빠른 속도와 혁신적인 기술이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도시 곳곳에서 무인 매장과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궁금해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곧 있을 여름 휴가를 이용해 한국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한옥마을,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맛보는 것은 제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프랑스와 한국이 더 좋은 협력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연구와 시각을 어떻게 바꿔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을 위한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할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